왜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는 나를 좋아해주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외모나 스타일 문제일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남자든 여자든 외모라는 건 그냥 상대방의 기준선만 통과하면 돼요. 그 기준선을 통과하고 나서부터는 어차피 말과 행동 싸움이라고요. 근데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서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혼자 삐져가지고 막 행동을 이상하게 하고 그러다가 상대방이랑 더 멀어지고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싫어하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아, 참고로 제 경험담이기도 해요. 그때 제가 왜 그랬을까요? 연애 고자였나봐요. 그래도 지금 연애 고자인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낫지 않을까? 저는 이별, 썸붕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재회 방안을 제시하는 서비스를 운영해요. 상대방의 성향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방법을 직접 개발해서 사용 중이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남자들이 호불호 없이 매력을 느끼는 여성의 성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잡다한 연애 스킬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루할 것 같으면 미리 영상을 지금 끄셔도 돼요. 어차피 본질적인 것의 가치를 아는 현명한 분들만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정서적인 회복력. 남자들이 끌리는 여성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정서적인 회복력이에요. 남자들은 자기 자신을 잘 돌볼 줄 알면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여성에게 큰 매력을 느낍니다. 저는 진화 심리학을 좋아해요. 이게 뭐냐면요, 진화적인 관점에서 유리했던 심리 기제들은 살아남았고 유리하지 못했던 심리 기제들은 도태가 되었다는 관점의 학문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남녀의 심리를 잘 파악할 수 있어요. 남자들이 왜 정서적인 회복력이 좋은 여성을 선호하는지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어떤 여성을 선호할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선호 말고 본능적인 관점에서는 내 아이를 낳아서 안정적으로 잘 길러줄 수 있을 것 같은 여자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런 여성을 선호하는 심리 기제가 유전자를 남기는데 유리했기 때문이죠. 내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해서는 여자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돼요. 같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기르다 보면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겠죠. 그 난관들을 같이 헤쳐나갈 수 있는 여성인지를 본능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정서적인 회복력이라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들이 생기죠. 정서적 회복력은 뭔가 일이 터졌을 때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겠죠. 이 정서적 회복력은 연애를 할 때 남녀가 서로를 본능적으로 판단하는 요소 중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인생에서 멘탈이 나가는 순간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걸 내 파트너와 같이 이겨나가는 과정도 언젠간 무조건 겪어야 돼요. 그래서 파트너가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스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남자들은 이런 여성이라면 나와 가정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라는 판단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된다고요. 강조할게요. 본능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결혼 생각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은 정서적 회복력을 지닌 여성에게서 큰 매력을 느낍니다. 그럼 힘들어도 힘든 티를 내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요. 정서적 회복력이 강하다는 것이 힘든 티를 안 낸다는 말은 아니에요. 연인끼리 나 직장에서 너무 힘들었어 이런 이야기도 못할 거면 왜 사깁니까? 힘든 티는 적당히 내시되 그 힘든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보여주라고요. 혼자 끙끙대면서 힘든 걸 숨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적당히 힘든 티를 내면서도 그걸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감정의 균형을 유지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쁜데 멘탈 쓰레기인 여자들도 인기 많던데? 아니, 그래서 이쁘세요? 후면 카메라로 셀카 한번 찍고 오세요. 죄송합니다. 사실 외모가 성격을 이겨버리는 경우도 분명히 많아요. 하지만 외적인 매력만으로는 관계가 깊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 관계가 깊어지면 서로의 성격을 더 많이 보게 되죠. 왜? 대화를 그 사람 껍데기랑 할 건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성격이랑 사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갈수록 정서적 회복력과 같은 내적인 요소들이 중요하게 작용하죠. 결국 외모는 처음에 상대를 끌어들이는 시작점은 될 수 있지만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는 내적인 매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남자에게 잘 보이고 싶다면 정서적 회복력은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개발 영상처럼 되고 있는데 결국 자기개발이 연애에도 영향이 있으니까요. 이왕 말한 김에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정서적 회복력을 기르는데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일기 쓰기거든요. 실제로 과학적 효과가 있는 방법이에요. 일기를 어떻게 쓰냐면요, 그날 있었던 안 좋은 일을 쭉 쓴 다음에 그 일의 긍정적인 면을 억지로 지원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여러분이 남자한테 까였어요. 썸붕이 났어. 그럼 기분이 더럽겠죠.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남자가 여러분을 놓쳐줬기 때문에 더 나은 남자를 만날 동기를 얻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상태에서 자기 관리를 잘하면 3개월 뒤에 더 이뻐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 연애를 하는 것보다 더 이뻐지고 연애를 해서 사랑받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식으로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걸 글로 써보는 거죠. 저는 실제로 이렇게 일기를 쓰는데 그래서 정서적 회복력이 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차피 남자가 호불호 없이 좋아하는 여자가 되려면 정서적 회복력이 좋아야 돼요.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어거지를 부려서라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서 반드시 글로 써보세요. 멘탈도 좋아지고 매력적인 여자가 될 겁니다.
두 번째, 균형 잡힌 매력. 사실 우리 주위에는 어떤 특정 면이 특출난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인기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 특정 요소가 두드러진다기보단 전반적인 요소들이 무난한 정도로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균형 잡힌 매력을 발산하게 되는 거죠. 다시 진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는 내 유전자와 저 사람이 유전자를 섞었을 때 건강한 아이가 탄생할 것 같은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끌리거든요. 그런 사람은 특정 면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기보단 여러 가지 요소가 무난하게 균형 잡혀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 유전자는 어떤 유전자랑 섞여도 결과가 좋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실제 세상을 보면 은근히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사람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소성도 있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에요. 여러분이 자신의 매력을 남자에게 어필하고 싶다면 특정 한 가지 면만 뾰족하게 잘 어필하려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소에서 나는 무난한 사람이다 라는 점을 적절하게 어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차라리 훨씬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방법은 더 많은 남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쟤는 애매하게 생긴 것 같은데 왜 인기가 많지? 이런 생각이 든 적 있죠. 생긴 건 애매하겠지만 다른 요소도 같이 애매하니까 적당히 균형 잡힌 매력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오히려 달려들게 돼요. 만만해서 달려드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차피 남자들도 선호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만만해 보여도 진짜 별로인 것 같으면 남자들도 안 달려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에서 무난한 여자가 인기 없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에게 호불호가 안 갈리는 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정 면이 뛰어나지 않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여러분이 스스로를 다방면으로 조금씩만 발전시킨다면 어차피 균형 잡힌 매력의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정도만 해도 남자들이 좋아요. 여자들도 남자 볼 때 똑같거든요. 여러 가지 요소가 전부 무난하게 좋은 남자가 은근 흔치 않죠. 그리고 그런 남자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키나 체형이나 피부색 같은 건 바꾸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할까요? 그걸 빼고 나머지만 발전시켜도 충분한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아이돌 할 거 아니잖아요. 대중적으로 호감을 이끌어내야 하는 게 아니죠. 결국에는요, 여러분을 좋아해줄 한 사람만 잘 찾으면 되거든요. 뭐 남자를 죽기 전까지 3,000명을 후리는 게 목적이다, 이러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나를 좋아해줄 이성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괜찮은 남자이면서 여러분을 좋아해줄 남자는 지구상에 무조건 있어요. 근데 찾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호불호가 크게 안 갈리는 여자가 되어 있으면 되게 유리해요. 그 상태로 되고 나서 인생을 살고 있으면 여러분을 좋아해줄 남자가 나타나겠죠. 모든 연애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쵸? 근데 제 컨텐츠를 평소에도 보시던 분들이라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남자의 성향을 잘 파악해서 그 성향에 맞는 맞춤형 매력을 어필해야 한다 라고 제가 맨날 주장하죠. 근데 오늘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골고루 어필하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뭔가 모순같이 보이죠? 근데 모순이 아니라 동시에 성립 가능한 말이에요. 일단 여러 가지 요소를 최대한 무난하게 만든 다음에 특정 남자의 성향을 저격하는 말과 행동을 해야 더 효과적이겠죠. 수능에서 나머지가 7등급이고 수학만 1등급이면 뭐예요? 적어도 다른 과목을 3등급까지는 올려놔야 수학이 1등급인 게 빛을 발하고 더 좋은 대학을 가겠죠. 맨날 히스테리 부리고 괴팍하게 굴면 얼굴이 이뻐도 그게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점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중에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을 생각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낯을 가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말을 좀 못하는 게 단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딱히 문제 없습니다. 무난한 정도는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결함을 개선해서 무난한 정도까지만 올리셔도 호불호가 안 갈리는 여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정리를 해볼게요. 호불호가 안 갈리는 여자가 되는 방법. 첫 번째, 정서적으로 안정된 여자. 진화심리학적으로 남성은 내 아이를 잘 길러주고 가정을 같이 잘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여성을 선호하는 본능이 있다고 했죠. 그런 여성의 특징 중 하나가 정서적인 안정성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남자 성향에 따라 취향이 갈릴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된 여성에게 본능적으로 끌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균형 잡힌 매력. 우리 주변에 인기 많은 사람을 보면 특정 면이 엄청 두드러진다기보다 모든 면이 무난한 사람일 확률이 높다고 했어요. 그래서 특정 장점이 나에게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개선 가능한 요소만 무난한 정도로 개선을 해도 매력이 꽤 상승하고 호불호가 안 갈리는 여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듣고 보니까 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하니까 맞는 말인 거예요. 오늘 영상대로의 여자가 되시면 남자들이 싫어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